뉴욕 증시, FOMC 앞두고 상승, 다우 12일 연속 상승 마감.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와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12거래일 연속 올라 2017년 2월 이후 가장 오랫동안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25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26.83포인트, 0.08% 오른 35,438.07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2.82포인트, 0.28% 상승한 4,567.46으로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85.69포인트, 0.61% 오른 14,144.5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2거래일 연속 올라 2017년 2월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다음 날 결과가 나오는 7월 FOMC 정례회의와 2분기 기업 실적 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연준이 다음 회의에 대해 어떤 시사점을 제시할지가 관건입니다. 시장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99%가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예상보다 강한 지표와 기업 실적이 이어지면서 연준이 추가 긴축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발표된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하락한다면 연준이 추가 긴축에 나설 근거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아직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임금 상승률과 근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실적도 주목했습니다.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고 연간 순이익 가이던스를 상향했다는 소식에도 주가는 3% 이상 하락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가는 예상치를 웃돈 매출과 순이익 전환 소식에 6% 이상 올랐습니다. 3M은 대규모 손실 전환에도 조정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주가는 5% 이상 올랐습니다.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는 매출은 예상치를 밑돌았으나 순이익은 예상치를 웃돌아 주가는 0.8% 상승했습니다. 스포티파이 주가는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 14%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날은 장 마감 후에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알파벳은 예상보다 개선된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해 주가는 마감 후 거래에서 6% 이상 오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예상치를 웃돈 매출과 순이익을 내놨으나 다음 분기 예상치를 주시하며 주가는 마감 후 0.8%가량 하락 중입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S&P 500 지수에 상장된 130개가량의 기업이 2분기 실적으로 발표했으며 이 중 79%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번 주에는 170개가량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체 S&P 500 지수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보다 0.2%포인트 상향한 3%로 올렸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과 같은 3%로 예상했습니다. IMF는 미국의 성장률은 올해 1.8%로 예상해 기존의 전망치에서 0.2%포인트 상향했습니다. 내년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1%로 기존보다 0.1%포인트 하향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도는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7월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117으로 지난 6월 110.1보다 상승했습니다. 이날 수치는 2021년 7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만큼 가계의 낙관론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S&P 코어 로지 케이스 실러에 따르면 올해 5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0.7% 올랐습니다. 이는 주택가격 지수가 넉 달 연속 오른 것입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0.5% 하락해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 내 자재와 기술, 에너지와 통신, 유틸리티 관련주가 오르고 부동산과 금융, 임의소비재와 산업, 헬스 관련주는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 시장의 분위기를 망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위스 쿼트의 이페 오즈카르데스카야 선임 분석가는 마켓워치에 연준 당국자들은 투자자들에게 긴축 주기가 아마도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 추가 인상이 있을 것이란 점을 상기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며 만약 당신이 이번 주 금리 인상이 이번 주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면 연준이 당신의 기부를 망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US뱅크의 톰 헤인리는 CNBC에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그들의 목표치로 내려가는 길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라며 아직 가져야 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반드시 이번이 올해 마지막 인상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뱅가드의 앤드류 패터슨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마켓워치에 연준이 1, 2회 인상으로 최종 금리에 도달할 것이라며 다만 적어도 연말까지 동결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이는 더 높은 중립금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 연준은 6%나 혹은 그 이상으로 가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05포인트, 0.36% 하락한 13.86을 기록했습니다.